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 74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열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는 정치외교원회 워크숍을 토요일 날 했어요.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름 가열차게 1년간의 민원연 정치외교원회를 평가하고 그 결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올해에는 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꾸 이 얘기가 민원연 모니터에 대한 평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지난번에 우리 집담회 때도 그랬거든요. 얘기가 하다 보면 자꾸 다시 민원연으로 돌아오는 걸, 그러니까 사무처들이 쓰는 보고서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느낀 거는 민원연 모니터 보고서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꾸 비판을 받고 여러 가지 비판이라기보다는 이제 훈수를 두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비판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다. 뭐 너무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저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아이디어도 많고 그렇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지금 민원연이 가지고 있는 회비와 그 회비로 쓸 수 있는 활동가와 인터넷 수는 정해져 있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의 퍼센트를 봤을 때 모니터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어제도 이제 우리가 좀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사업 계획에서 모니터 활동가는 오히려 조금 줄이고 그래봤자 1명 정도 줄이는 거겠지만 줄이고 다른 쪽 활동가들, 다른 쪽의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모든 논의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총선보도감시연대를 하는 동안에는 뭐 옆집에 사는 애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총선을 감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늘 항상. 그래서 안 된다. 무조건 선거 끝나고 생각해 보겠다. 선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선거 모니터를 해보겠다. 그렇게 하고 다양한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들을 때 굉장히 한편으로는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저게 다 되면 민원연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제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새 게임이 펼쳐지는 그 기분 알아요? 이 한 판을 깨고 다음 판이 딱 시작될 때 노래 막 나오면서 이렇게 딱 펼쳐질 때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 이제 새로운 게임을 또 해보자. 모니터 말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잘 정리해서 우리 사무처 활동가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회원님들한테도 우리 좀 가입 좀 더 해달라. 우리 이제 다른 일 해보고 싶다. 모니터 이제 지금 있는 돈으로는 근근히 요만큼의 모니터를 하는 게 다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시민들한테 회비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일을 해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그 선생님들이 낸 아이디어들이 참 좋은데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토요일을 통으로 다 와가지고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열띠게 거의 20명의 저희가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다 모이면 전원이 다 왔어요. 그래서 열띤 토론을 했는데 민원연의 정책위원회 워크숍을 그렇게 많은 정책위원들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별로 빠지지 않고 다 와주셔서 한마디씩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힘을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정책위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에도 많이 나오고 싶어 하시거든요. 왜 맨날 활동가들끼리만 하냐. 좀 우리 이제 좀 정책위원들도 많이 참여의 장을 넓혀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주로 낮 시간대에 이렇게 근무 시간에 하는 선생님들은 또 거의 대부분 직장이 있잖아요. 네. 자기 회사나 자기 이제 그 학교에 재직 중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연결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올해는 좀 고민을 해봐야지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정책위원이나 우리 뭐 모니터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저희 이 미디어 탈곡기나 이런 것에 많이 결합시켜서 시민들도 우리 활동가만 듣지 말고 활동가 얘기만 듣지 말고 여기 민원연 안에 굉장히 많은 인력풀이 있어요. 그분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좀 자랑을 해야겠다. 이 사람도 민원연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자랑하는 그런 걸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디어 탈곡기 위상도 올라갔네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드디어 완전히 시즌1이 끝나는 방송을 했어요. 네. 예, 저는 어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외부에 있어서 못 봤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한 2시쯤 제가 어제 거의 밤새고 일을 했는데 2시쯤에 봤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저기 핸드폰으로 봤어요. 차장님 부분 많이 편집되지 않았습니까? 엄청 많이 편집됐어요. 차장님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거기서 편집된 거 뭐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최욱 씨가 자꾸 나보고 내가 좋은 방송을 자기가 나온 것만 했다고 막 놀렸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정말 최욱 씨 진짜 내가 싫은가 봐. 그래가지고 내가 막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겼는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데 제가 나간 날의 주제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정말 신중하게 골랐거든요. 근데 제가 나간 날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은 민원연이 백업한 모니터가 굉장히 탄탄했고 그 다음에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쪽 기자가. 어떤 날은 저리톡이 기자가 안 나오는 날도 있어요. 맞아요. 그냥 썰만 푸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 기자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취재해 갖고 나온 날, 그리고 기자의 취재에다가 민원연의 모니터가 결합된 날, 그런 날,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아무도 하지 않은 의제를 던진 날, 그런 날 제가 그런 방송을 주로 4개 정도 꼽았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 하필이면 공교롭게 그게 다 내가 나간 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욱 씨는 야, 진짜 사람이 정말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자기가 나간 방송을 최고의 방송으로 딱 뽑아놨어? 이렇게 이제 놀린 건데, 근데 제 말을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그 취지가 좀 전달이 안 됐는데요. 저는 저리톡이 잘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 중요한 거는 취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가 모니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작가님들이 모니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작가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미디어 오늘이나 민원연이나 이런 다른 데서 한 모니터 보고서를 가져와서 한마디로 버무려서 쓰는 게 아니고요. 저리톡 내에 하나의 민원연 같은 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니터 팀이. 그래서 주제가 정해지면 긴급하게 밤을 새서라도 그 모니터를 해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는 했었어요. 미디어 포커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그거를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또 거기서 지금 잘린 것 중에는 예전에는 아이템을 잡는 팀이 따로 있었어요. 아이템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그 주에 그러니까 언론 이슈들을 쭉 서치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따로 한 5명, 6명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방송이 이제 토요일 방송이면은 월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쫙 그 주제를 정하고 그러니까 PD나 누구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전하거나 또는 PD와 지금은 이제 정준희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작진의 마인드에서 크게 이제 더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그때는 했었는데 그것도 저는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잘 되려면 그리고 저는 정말 저리톡이 특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론 관련된 특종을 저리톡이 해야 되는데 저리톡은 늘 어디서 다 본 거를 가지고 와서 뒤따라가는 거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좀 비판을 많이 했더니만은 이게 자른 건 아니고 그게 싫어서 자른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잘린 것 같아. 너무 분량이 없다고 하더라고. 나도 이거를 끝까지 딱 본 게 아니고요. 툭툭툭툭 넘겼는데 내가 정말 거의 안 나온다고. 잘 안 나오시는데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막 반대하는 거. 그 정도나. 이결혼 반대세 그것만 네. 좀 그것도 내가 훨씬 길게 얘기했는데 잘렸고요. 그다음에 강준만 교수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더 세게 강조 좀 했는데 그것도 네. 좋게 이렇게 잘라줬더라고요. 그래서 강준만 교수님 신기를 안 상하게 했더라고요. 나는 사실은 되게 걱정했어요. 나는 강준만 교수님한테 욕먹겠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대중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행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많이 잘렸어요. 근데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가 어찌됐든 지금 정말 바쁘게 준비 중에 있어요. 시즌2를 2월 초에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한 달 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한 달도 쉬는 거 아니죠. 왜냐면은 결국은 그 방송을 지금 2주나 했으니까 실제로 쉬는 시간은 한 달도 못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준비하려면 또 섭외도 다시 해야 되고. 네, 지금 막 섭외하고 뭐 이제 컨셉 잡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연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제 도움을 저는 저리톡이 잘 되게 응원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성공해서 안착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많이 그런 생각이에요. 뭐 굉장히 많이 허탈한 마음과 거기 댓글들을 보면 뭐 기다릴게요. 뭐 이런 것도 많지만은. 뭐 정준이 없는 건 안 볼란다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힘 뺀 거다 이건 사실상 포기한 거다 어떻게 좋게 말해도 너무 실망이다 그런 글도 많아요. 사실 정준희 교수만큼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던데 저도 그러면 여기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많이 개입하지 말고 많이 도와주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불구경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는 게 좋은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그렇죠. 거죠. 최대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줘봤자 뭐 별 도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훈수를 또 우리도 더 보고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좋으면 좋다고 칭찬하고 이거 바뀌었는데 영 아니네요 하면은 좀 또 예전처럼 저희도 좀 신랄하게 네 그렇게 좀 비판도 하고 초반에 사실 우리가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솔직히 엄청 그래서 그 힘으로 저리톡이 조금 인력 보충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제가 너무 많이 돈 얘기를 해가지고 방송에서 그래서 막 잘랐을 거예요. 정말 많이 했어요. 계속 결론은 양승동이에요. 정말 팽수도 아니고 계속 제가 팽수 막 결론은 김명중이잖아. 모든 말 끝에 김명중 하잖아. 그것처럼 저도 계속 말하다가 양승동 회장 양승동 사장 쳐다보면서 투자, 배치 모든 것은 다 돈이다. 돈이 있어야지 뭘 만들지 않겠냐.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야 되니까. 민망했을 겁니까 PD가 이거 뭐 김원경은 무슨 돈 얘기하러 왔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랬을 겁니다. 민원연 회원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공시영활동가가 이제 같이 하는데 신문모니터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우리 공시영활동가 혼자 쓴 게 아니고 분과 우리 민원연 안에 있는 모니터하는 대학생들의 모임 거기에서 한 거라서요. 저는 이 분과 보고서를 보면 너무나 웃겨가지고 빵 터졌어요. 어디 출연시키고 싶어 이거 가지고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 보고서 굉장히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민원연 신문 모니터. 이런 게 치매 예방 특집. 네. 치매 예방. 네. 우리 지금 근데 신문 모니터 위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치매가 저희가 나왔네. 그 신문 모니터 매주 회의를 하는데 이날에 그 아이템을 정하는 날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이템을 정하는데
딱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런 고정 코너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치매 코너? 네, 치매 예방 코너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한번 진짜 제가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 생각하고 해볼게요. 네. 신문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매 예방 운동이 있습니다. 훈련은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모지 한 장을 준비하신 후 아래 안내사항을 따라하면 됩니다. 1. 신문에서 기사를 고릅니다. 위 신문에서 견본으로 선택된 기사는 청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팀 수사 압박입니다. 2. 선택한 기사 제목을 메모지 제목 칸에 옮겨 적습니다. 3. 입소리 칸에 해당 글자의 받침이 없다면 쿵, 있다면 덩이라고 적습니다. 4. 마지막으로 손장단 칸에 글자 받침이 없으면 왼손치기 기호인 표시, 받침이 있으면 또 다른 표시를 그려 넣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표가 완성됩니다. 제목 청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팀 수사 압박. 입소리 덩덩덩덩덩 쿵쿵덩 쿵쿵덩 쿵쿵덩덩. 그러니까 이걸 직접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쳐보세요. 손장단 해보세요. 청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팀 수사 압박. 이거를 치매 예방 운동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한다는 거죠.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오른손 네. 왼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치라고 하는 거. 입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팀이라는 그 제목을 읽으면서 손장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꼭 조국 그런 그러니까요. 되게 웃기잖아요. 이런 거를 막 조선일보 보는 사람들이 막 치매 예방 한다면서 손장단 이렇게 치고 제목을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문에 그래서 5. 완성된 표를 악보 삼아 무릎 책상을 두드리며 기사 제목을 읽으면 훈련이 끝납니다. 장단에 맞춰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청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팀 수사 압박이라는 기사 제목을 암기하게 됩니다. 신문에는 이러한 쿵짝쿵짝 장단치기가 각 글자를 주의 깊게 살펴 분류하고 손 장단을 치며 글을 읽는 훈련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조선일보가 말하고 있는 두근두근 뇌운동 N입니다. 너무 웃기죠? 진짜 두근두근하네요. 두근두근 뇌운동 N. 이게 뭐야? 심지어 이게 조선일보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정부 기관인 중앙치매예방센터가 협력해서 만든 야, 세상에. 것이라고 합니다. 2014년부터 이걸 하고 있고요. 우와. 저희가 그래서 다른 기사들도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아주 깜찍한 짓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목 외우기라고 훈련 방법이 있는데 제목 외우기. 네, 이건 아예 제목을 외우라고 하죠. 그리고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제목을 딱 제시를 해놓고 거기다가 빈칸을 뚫어놔요. 그 다음에 제목을 외워서 이걸 채우라고 합니다. 빈칸 채우기. 흔히 하는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쓰는 방법이죠. 네모를 채우시오. 그 특히 역사 공부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역사, 생물 이런 암기 과목. 네, 근데 거기다가 써놓은 게 독선의 정치, 조국 인명 강행. 그 다음에 독선의 정치랑 조국 인명 강행의 인명을 뚫어놨어요. 이걸 외워서 여기 채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록국어 암송 클럽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제목을 거꾸로 외워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임명할 때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헌법재판소 코드 인사의 완성이라는 신문 기사로 써놓고 이거를 거꾸로 외워보라고 한 거예요. 정말 엄청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소재 자체가 네. 좀 이상한 것들이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가 애초에 원래 이런 기사를 많이 쓰잖아요. 그 사실과 의견을 섞어가지고 제목에다가 자기 의견을 다 드러내는. 근데 앞에 이거 맨 앞에 한 그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팀 수사 압박이라는 것도 그 사실 강기정 정무수석의 발언을 해석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은 그냥
막 피의사실 공표죄를 수사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를 조국 수사팀 수사압박이라고 조선일보가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막 외우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고 많은 그 문장하고 하고 많은 제목 중에 이거를 딱 골라서 그냥 딱 소재로 쓴 거네. 네, 그래서 막 조선일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도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박근혜 때 했던 것도 좀 봤습니다. 박근혜 때 어떤 기사를 인용했나? 네. 초성 이어가기라는 코너에서 통일 한반도는 지구촌의 새 성장 엔진.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이죠. 맞아요. 그거를 보도하면서 이거를 이제 초성 이어가기로 외우라고 한 거고요. 아, 이거를 또 네. 두근두근 내운동에다가 네.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3년간 7만여 개 만든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박근혜 때 이렇게 나오죠. 야, 진짜 대박이네. 그리고 또 제모개우기라는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 방문을 했을 때 한 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문재인 대통령도 인도 되게 많이 갔죠. 그러게요. 이런 긍정적인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 박근혜 정권 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로 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기사를 분류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2019년에는 총 31개가 이런 기사였는데 박근혜 정부 집권기인 2015년엔 8개에 불과했습니다. 아. 박근혜가 불리한 거, 문재인 정부가 불리한 거 이렇게 둘 다 그 대통령에게 불리한 제목을 뽑은 거예요? 지금 네네. 이게? 근데 정치 기사 중에서 뽑은 겁니다. 네. 2019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리한 기사가 31개 인용이 됐고 근데 2015년에는 박근혜 때는 박근혜가 분류한 기사 8개만 나왔어요. 네. 8개만 나왔다. 참 8개를 왜 썼을까? 아, 불리한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어. 근데 사실 이것도 박근혜 정부를 때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대학 구조 조정에서 교육부는 빠져라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 한국경제는 한겨울 이빨 빠진 호랑이 뭐 이런 기사도 있고 대충 이런 기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팩트 중심의 기사들도 다 여기 그쵸.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이게 불리한 거가 불리한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의 이 그 두근두근 뇌운동이 인용한 그 기사의 제목들만 보면은 이게 대단한 게 문정권은 독도를 지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기본 팩트도 모르는 청안보라인. 그 다음에 분노와 분열을 남긴 66일의 비상식. 민심에 귀막은 대통령. 화난 엄마 유모차 끌고 나왔다. 뭐 제목이 막 이래. 그러네요. 정권 실세들이 뿌리는 가짜뉴스 들통나면 궤변. 북한이 시비 걸자 한미 공중훈련 연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네. 북은 2다리를 뺐고 정부는 명예를 뺐고 다 뭐 완전 그냥 문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헌법재판소 코드 인사의 완성. 제목들이 완전 달라요. 그 박근혜 정부 때 제목과는. 청년들아 분노하라. 간접 테러 지원국.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의 논조를 한 번에 볼 수 있죠. 야, 진짜. 자랑하고 싶은 픽 그 기사들을 주로 여기다 인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원래 그러면 두근두근 뇌운동,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게 두근두근 뇌운동을 비판하는 것이냐? 난 솔직히 아니 차라리 하트를 치시는 게 낫지 꼭 이거 해야 될까? 우리가 막 그런 말 하잖아. 뇌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니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아무튼 정부 기구인 그 중앙 치매 예방센터가 지원 그 같이 한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근데 나름 그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쪽에서. 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다른 데서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다른 언론사도. 어잉? 네,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네. 그 보통 조선일보에도 이렇게 정파성이 안 드러나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 예를 아니 들면 찾으면 많지. 네, 찾으면 많죠. 문화면 기사라든가 스포츠면 기사라든가 과학면 기사라든가 찾으면 많은데 조선일보가 이런 걸 안 쓰고 막 정치 기사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도가 거죠. 있는 걸로 봐야죠. 네, 사실은 이런 걸로 하면 오히려 언론사에서 이렇게 약간 예민한 문제나 정치적인 관련 문제는 안 쓰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더 널리 읽혀야 되니까. 네.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게 참.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앙치매센터랑 같이 치매 교환을 개발하고 있는 농민신문을 같이 봤습니다. 농민신문에도
내운동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농민신문도 이제 정부 정책에서 계속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농민의 입장을 전달하는 농민신문도 문재인 정권에 상당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렇죠. 정권에 상당히 비판적인데 여기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당뇨 환자 매실청 마셔도 문제없다. 이렇게 막 실제로 도움되는 기사들도 있고 뭐 태종과 원경황후 별거하다. 이거 역사 관련 기사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수학기 쌀 수급 대책 지금이 적기 이런 것도 이제 단순한 정보 전달 기사고 나무의 하루처럼 사랑의 김장김치 기탁 뭐 이런 기사들은 이제 뭔가 미담 기사 네, 같은 미담 기사들도 있고 어느 훈훈한 오후 저녁 훈훈하죠. 그렇죠. 이런 걸 대체로 그 내운동 기사에 그 치매 예방 교환에 썼단 말이죠. 근데 조선일보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걸로 근데 진짜 내운동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조선일보 보면서? 뭐 실제로 동영상도 만들고 있고요. 아, 동영상도? 네. 인터넷 가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동영상도 모니터를 해봤는데 거기서는 문제되는 기사는 별로 안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정파성이 강한 기사는 별로 안 쓰고 그 영상도 최근에는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신문을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신문을 왜 봐? 뭐 실제로 지자체에서도 그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교육을 하는 것 같고요. 교환도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런 기사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참. 나는 근데 내가 진짜 치매인가 봐. 이걸 계속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손장단과 이게 눈에 빨리 안 들어오거든요. 이거 이렇게 기사를 읽고 그럼 이 표를 매번 만들어서 덩덩덩덩 쿵 하고 손장단 표시도 다 한 다음에 이거를 내가 또 이게 잘 되게 배워야 되는 거잖아. 네. 이 되게 어려운 일이야. 내가 보기에는. 치매 걸리신 분이 그러니까 치매 예방이라 하더라도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굳이 이게 도대체 필요한가 싶은데 아무튼 나는 계속 이해를 몇 번 해보니까 되게 빨리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니는 천재라서 그래. 시영 씨는 좀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한참 생각했어요. 난 이게 도대체 내가 아까 읽으면서도 어쩌라는 거야. 약간 편견이 계신 거 아니죠? 아니, 난 조선일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가요? 읽기 싫어. 어려워요. 선생님 글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데 이걸 이해 못하니 말이 안 되죠. 덩덩덩 이게 잘 빨리 안 돼. 이게 손과 이게 막 다 같이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자, 그리고 어려운 박자도 아닌데 말입니다. 네. 아무튼 간에 참 가지가지로 애쓰고 있다라는 진짜 생각이. 깨알같이 노력하는. 네, 그러니까. 네. 디테일이다. 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네. 야, 뭐든지 정말 열심히 하는. 대단하시네. 네. 일단 공은 들여놓고 보는 거지. 뿌리는 거 싫어. 어디에서 우리 보수의 싹이 필지 모른다. 아니 이거는 치매 예방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사파도 그렇고 뭐 한마디로 영어 교육도 옛날에 배낭 활동가 있을 때 많이 나왔지만 영어 한마디 거기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막 여혐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든지 뿌려보는 거지. 골고루 하시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련 곰탱님, 목요일에서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목요일 방송은 저널리즘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거에 엉엉 사라지진 않는다니까요. 네. 한 달 후에 돌아옵니다. 물론 사람이 바뀌지만요. 그리고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고 제가 그날 방송하면서 느낀 것은 저의 감은 뭐냐면은 굉장히 문화 비평 그리고 좀 인권 모니터 이런 거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더 많이 치중되고 우리가 여태까지 굉장히 힘들어했던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가 이게 정치 기사, 자사 비평 이런 거에 되게 이제 힘들었잖아요. 네. 그런 게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소중한 미탈이 있으니 다행이지만 이제 미탈도 지상파로 진출은 필수일 듯 싶네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네, 지상파에서 연락 주세요. 예. 금요일에서 토요일 방송은 원로회원님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기도 했다라고 하셨고요. 일요일 방송은 박용효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 몸이 괜찮냐고 하셨는데 제가 요즘 아무튼 몸이 많이 안 좋기는 합니다. 자, 저는 몸이 좋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감기가 안 났고 그리고 굉장히 다운된 적은 그러니까 그냥 골골하는 거지 일을 잘 그래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막 휴가를 막 내고 네. 그렇게 하는 거는 도저히 나와서 일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너무 이제 다운돼 가지고요. 자, 옥수수 요염차님 잘 받았어요. 그대로 포장해서 용인에서 목회하는 전도사님께 친한 동생이다라고 하시면서 전달해 줬대요. 이런 옥수수 요연차님은 특별히 몇 장 더 드릴 테니까 좀 와서 한 무대이 가지고 가십시오. 저희 스티커가 예쁘게 나와가지고 네. 아주 괜찮습니다. 네네.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정말 돈 많이 썼습니다. 네. 왜냐하면 질이 좋아서 작년 거에 비해서 붙일 맛이 날 겁니다. 훨씬 깔끔합니다. 저도 이 노트북에 막 붙였는데 네네. 또 색깔이 다양하고 뭐 디자인도 좋고 해서 네네. 되게 좋아요. 예. 네. 그리고 투어이브 박미정님이 저리톡 시즌제 도입 반대 이유를 이야기하는 사무처장님 하면서 예고편 올라갔던 거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봉우 팀장님 대단하세요. 저리톡 조사. 그 이야기 들으니 저리톡이 더욱더 엄청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조선의 활동가님 그날 너무 반가웠어요. 저희는 둘 다 신청해서 둘 다 당첨이 되어서 다른 분들 데리고 즐겁게 발청하다가 슬픈 소식을 들었죠라고 하셨어요. 조선의 활동가도 그거 당첨이 돼가지고 네.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날? 네. 근데 왜 나 못 봤지? 서로 못 일부만 하고 그냥 갔나 보다. 아니요, 조선의 활동가 그냥 쭉 봤대요. 아 그래요? 그럼 날 보면서 인사를 안 한 거야? 내가 그런가 봐요. 손을 안 흔든 거야? 나는 계속 봤거든. 난 또 이렇게 아예 누가 날 찍었어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한참 봤거든. 안 보였어. 그랬군요.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엄청 아쉽고 엄청 불안합니다. 하셨어요. 미련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방송이 올라갈 때가 배고픔을 참으면서 퇴근하고 있을 때라 그런가 닭강정 소리를 들으니 배고파지는군요. 방송을 들어보면 조선일보와 조선닷컴은 분신술 작전인가 보네요. 잔머리와 사악함이 최고인 조선. 언제쯤 폐간될까? 그저께 방송에서 법정 제재 받았다고 했으니 제발 건수도 채워서 폐간되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정 제재는 TV조선이 받은 것이고 건수 채워봤자 조선일보는 건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언중위에서 그 조선일보가 받은 제재 목록을 한번 받아봤는데 네. 그거 다 물어줘도 조선일보 멀쩡합니다. 망한다고요? 안 망한다고. 아 깜짝이야. 그걸 다 물어줘도 조선일보가 멀쩡합니다. 돈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유튜브 743화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종료 MBC 올해 첫 보도는 5.18 40주년이라는 그 방송분에 대해서 달린 댓글을 좀 볼게요. 유튜브 댓글. 김영섭님께서 정준희 교수가 한 달에 한 번은 출연을 약속을 했고요. 끝판 비평으로 자리매김한 강유정 교수가 있으므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제 이름을 이영경이라고 썼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야. 동질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 씨와 김 씨를 100% 바꿔주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김원경입니다. 물론 총장님이 되셨네요. 그 사무총장은 괜찮아요. 이건 출세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뭐 별로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영경도 괜찮아요. 아무튼간에 던필 K님께서 이영경 사무총장님 건강하셔야 하는데 부디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선이 있는 중요한 한 해 민원연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했고요. 랭킹 탑5 TV님께서는 민주언론 시민연합 10만 가자. 10만 회원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고요. 그리고 리얼듀프님 갓준이 갓세진 두 분이 대체 불가란 사실에 100분 공감하고 두 분이 하드캐리하신 만큼 힘든 모습도 보이셨기에 요즘 워낙 기레기가 많긴 해도 외압보다는 두 분의 재충전을 위한 결정이었기를 믿고 또 빕니다.
그리고 저리톡이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리톡의 레가시가 시스템으로 남아서 정착되고 모든 언론에서 당연할 듯이 서로를 비판하고 감시하여 서로 품질을 높여서 깝이 안 되는 언론은 부끄러워서라도 알아서 퇴출되고 시민의 눈높이도 자연스레 올라가고 기자들의 선민의식도 사라지는 때가 오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이런 때가 올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시즌 제로 하면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네. 그것도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네, 페이크처럼 뭐 오해하더니 영 안 나오고 그것도 안 돼서 그 여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러면은 시즌 해가지고 한 10편 한 다음에 저널리즘 저리톡도 시즌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10편 한 다음에 아이 반응이 안 좋네요. 시즌 3에서 다시 봬요. 그리고 휙 갈 수도 있는 거야. 반응이 좋으면 오히려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모험이라는 거죠. 저는 그냥 사람을 늘려주면 조금 쉴 수 있잖아요. 일을 역할 분담을 해주고 그래서 사람을 그럼 그 사람이 고갈될 때까지 이게 이제 힘들다 뭐 똑같은 사람이 하니까 뭐 지치고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방송. 우리가 힘들다고 뉴스나인을 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방송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 사람을 더 투여해서 이 사람들이 좀 쉬면서 갈 수 있게 이 전체가 일을 역할 분담 해주면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좀 변명이다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고 고정을 여러 사람을 쓰고 고정이 돌아가면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방식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시즌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시즌과 시즌 사이에 텀이 길어질까 봐 걱정되고 그리고 하다가 인기가 없으면 아예 그냥 접자 그리고 시즌 3에 뵙겠습니다 해놓고 시즌 3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조마조마하니까 괜히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냥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당신이 믿었던 뉴스 페이크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그거 하고 정 안 되면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하고 합쳐요? 아니 시즌 제로 6개월씩 하는 겁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런 공영 방송의 그걸로 그것도 괜찮네요. 우리가 공영 방송이다. 이렇게 하면서 합작품. 네, 갑자기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저널리즘이랑 그런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의 위기는 그 내부에서 기자들이 싫어한다는 그런 점 아닐까요? 그렇죠. 싫어하죠. 엄청 싫어하죠. 네, 거기 참여한 기자들도 내부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결국은 이제 꼭 내부 비평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같은 방송이 아니라 저는 원칙적으로 보면은 저리톡이 그 자사 비평하는 거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저리톡은 매체 간 상호 비평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자사 비평보다는 매체를 비평하는 타 매체를 그냥 비평하는데 방점을 찍고 그냥 가야 되고 KBS 안에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보 정정 그다음에 사과 지금 저리톡이 하고 있는 자사 비평 있죠. 그걸 따로 해야 돼요 원래. 그리고 그 팀은 감사실이나 또는 시청자위원회가 전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요. 사장 부속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힘이 있어서 보도국이 그냥 보도국 그 막내 기자들이 막 가서 하는 부서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논설위원실급 이 정도 사람들이 그렇죠. 모여가지고 비평하고 사과하고 책임지고 그런 방송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리톡한테 다 맡겨놓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매 맞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야 얘네 이 저리톡이. 그렇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KBS 내에 지금도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보도에 대한 비평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맨 드라마 뭐 오락 이런 것만 주로 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본 것 같아요. 그쪽이 굉장히 힘이 더 세져야 되거든요. 그쪽이 힘이 세지고 저는 제가 왜 그거를 잘 아냐면 제가 시청자위원이었잖아요. KBS 그거를 네. 제가 예전에 되게 길게 했어요. 제가 굉장히 연임을 길게 했었는데 KBS 시청자위원을 저는 KBS가 아주 불편할 만한 저리톡보다 훨씬 센 그런 내용을 매번 가지고 나갔거든요. 저는 그리고 한 번도 안 빼고 다 보도만 가지고 나갔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보도를 가지고 나갔는데 근데 그 시청자위원회 멘트는요. 한 줄도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KBS 분들도 네. 이거 좀 너무 막 이렇게 냉정하다 막 이렇게 하는 말도 있고 어떤 때는 전화해서 여기가 너무 기니 잘라달라라고 하면 제가 그럼 여길 자르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좀 더 잘라도 되는 거를 자르세요. 막 이렇게 길다고 하면 그렇게 막 했는데 그런 방송이 더 늘어나야지 되는데 저리톡은 순수하게 보면 미디어 포커스가 자사 비평 거의 안 했어요. 거의 매체 비평을 했죠. 근데 지금 저리톡은 너무 매체 비평, 자기 비평하다가 이 내부 총질을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막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제 방송 이번에 한 거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KBS 그러니까 저리톡이 그렇게 자꾸 자사 반성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KBS 보도 자체가 비평받지 않을 정도로 잘 돼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거는 이렇게 매체가 다 하나 더 생겨야 된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면 지금 있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더 힘이 있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거랑 대충 합쳐서 하는 게 아니고 딱 보도 비평을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차라리 보도국장이 딱 책임지고 그걸 하든가. 이번 주에 우리 뉴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피드백이 있는 방송이 되어야지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저리톡이 정말 생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상처를 받은 거죠. 정세진 아나운서는 선배로서 그 기자들과 아나운서 그 전체에서 이 포지션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내가 괜히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신망만 잃으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을 안 하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근데 그래도 굉장히 확신을 갖고 이제 어떻게 자기 본인은 성장했다라고 말을 하던데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이 그 언론 비평 또는 저널리즘에 대한 생각의 그 고민을 넓혀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튼 지금까지의 시즌 1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너무 막 비평하려고 지나치게 뭐 편향적이었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 막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 방송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방송도 저는 인권 문제나 문화 문제나 뭐 언론의 전반적인 문제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여기가 뭐 그렇죠. 금강이다. 예. 이때까지 뭐 한 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뭐.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그 미디어 비평에 대한 그 정보도 주고 교육의 장이 되는 그런 방송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번 또 이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리고 조선동아 대부 잘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김야옹구님, 네. 이봉우 팀장님이 전화를 받아서 떨렸다고. 김원경 처장님 얼른 캐치하세요. 화병 나신 거 아닌지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화병도 좀 났어요. 화병도 있죠. 사실은 저 이 방송하고 온 날 약간 좀 그랬어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그 녹화한 날 있잖아요. 네. 그날 집에 와서는 좀 가슴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정준희 교수 사실은 여기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 그랬는데 술 먹으면서는 한 달에 2번까지도 자기가 얘기했거든요. 아마 2번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데 그냥 너무 서운하고 마음이 아주 무거웠어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 잘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잔소리를 더 많이 해야겠다. 네. 지켜보죠. 네. 정윤택님 새해 화두는 새해 복 적당히 받으세요랍니다. 흐흐흐 하셨어요. 자 모두들 새해 복 적당히 받으시고요. 네. 저도 죄송한데 이번 주에 저는 조금 더 쉬어야지 되지 않을까. 지금 일정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어떻게 좀 쉬어서 빨리 몸을 다시 그 성감년을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제나 시민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시민을 위해야 하는 언론 함부로 왜곡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바른 생각 민원연 회원가입으로